자, 교과서 필수 유형 두 번째 시간 신사고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어떤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게 대표적인 내용들이야.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거지. 시당초 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를 손을 떼고 그려야 되는지 아니면 손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양에 대한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지금 fx나 f의 마이너스 x 얘들을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fx랑 f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요 함수도 만들어 보고 이 함수를 만들어 봤을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이때 f의 마이너스 x가 뭔지는 알죠?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런 그래프이고요. 여긴 요 범위도 절대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라는 게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두 개의 기준점에서 큰 쪽은 바깥쪽, 작은 쪽은 안쪽, 뭐 이런 기준점에서 바깥쪽과 안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0이나 1, 마이너스 1들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표현들도 이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 표현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식이기 때문에 꺾이는 직선이다. 얘는 x가 0일 때 꺾이는 거지. x가 0일 때 꺾여. 그럼 어떻게? 그냥 0을 집어넣어. 그럼 1이 나오네. 0,1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기울기를 보면 돼.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냥 나와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가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부딪혀서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제한 변형 x가 마이너스 1과 1의 안쪽만이라 그랬으니까 이들을 지우고, 나머지는 x가 1일 때 1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며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0이 나오게 된다. 이게 fx가 된다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x는 얘를 그대로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여긴 요 부분은 y축 대칭 시켜봐야 의미가 없고요. 여긴 요 점이랑 여긴 요 점만 이렇게 가겠네. 지금 여긴 요 그래프가 f의 마이너스 x야. 둘을 더해도 보고 빼도 봤을 때 그 값이 연속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연속의 정의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니까 이들을 모두 구해보는데 실수상에 있는 모든 값들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들을 다 구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에서?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점에서, 이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해라.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고 f의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1과 불연속이야. 뒤집었으니까 본래 있는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알면 얘들을 이동시켜서 혹은 변형시켜서 만든 함수가 역시 어디에서 불연속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동시킨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본래 있는 함수에 찾아오면 본래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오니까 여긴 요 함수 뒤집어도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딴 건 볼 필요 없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들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들만 구해서 비교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마이너스 7에서 fx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둘 다 0이죠. 네, 함수값은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fx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좌극한 우극한은 0이고요. f의 마이너스 x 이 파란색 함수에서도 역시 좌극한 우극한 지금은 대입하기로 했었지.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에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더하기 이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1 플러스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1보다 조금 큰 수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0이 나오는 거니까 얘들은 이 함수는 좌극한이 0이 나오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를 넣게 되는데 x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뒤에 있는 건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 f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1보다 조금 작은 수도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둘 다 0이 나오게 되겠네. 자, 이제 함수값은 그대로 2를 집어넣어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은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함수값도 0이네. 그러면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가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마이너스 1에서거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는 거야. 계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다, 자기는 좀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선생님이 추천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자, 특별하게 돌출되는 문제가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필수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차수 두 번째 최고창 분모가 0이 나온다면 분자도 0이 나와야 되겠지. 근이나 네 번째 상수항 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여긴 요 식에서는 2차항이 되고요. 최고창의 개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1을 또 분모랑 똑같은 항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지금 앞서 나온 조건과 같이 결합시켜서 약분시킨 다음에 다시 재대입시켜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함수 fx를 완성시키면 되겠지. 함수 fx를 완성시킨다. 문제에서 뭐 f1을 물어봤다 아니면 f에 얼마를 물어봤다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함수식을 완성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 세 번째, 문제에서 주는 이 식의 역할 자, fx의 대부분을 알려주는 거다.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fx에 곱해지는 이 수가 0이 아닐 때 이 수가 0이 아닌 값들만 구할 수 있어. 앞에 x-5가 있으니까 이 식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 x 대신에 5를 양변에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0이 나오고 우변은 20 더하기 해서 a 값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거기까지야. x-5의 fx는 우변에 20이 나와 마이너스 20이 나와서 x-5의 x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식에다가는 앞에 있는 얘가 0이 아닌 뭐 6이나 7이나 8 이런 수들을 집어넣게 되면 f6, f7, f8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어. 왜? 넘겨서
fx만 남겨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x 대신에 5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아니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0 곱하기 f의 5가 0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f5의 값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 자,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x가 5가 아닐 때 fx를 x-5를 넘겨서 fx는 x-5분의 x-5의 x 더하기 4 라고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그럼 이거 약분시켜서 x 더하기 4가 나오는 거지. 결국 함수 fx는 x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x가 5가 아닐 때. 그래서 여기는 있는 이 조건으로 알 수 있는 fx는 여기까지이고, x가 5일 때 그 함수 값은 여기 있으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 여기는 이 조건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 함수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얘의 함수값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극한을 구하고 그 극한 값을 함수값으로 쓴다. 자, 이거 두 가지 풀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f의 1은 0이고 f의 2는 0이며 요게 의미하는 게 f'1이고 요게 의미하는 게 f'2잖아. 다항함수 fx가 1과 2에서 x축과 만나고 0이 나오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고 2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다 그러면 현재 2는 올라가 있는 상태지, 근데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 사이에서 x축과 만나야 한다. 자, 미분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거고, 얘는 정확한 풀이, 정석적인 풀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정석적인 풀이도 연습을 해둬라. 자,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fx는 1도 근으로 가지고 2도 근으로 갔는데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없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가 더 있겠지. 그걸 gx라고 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2나 1이라는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쓴다. 첫 번째 식에 집어넣게 되면 x-1이 약분이 되고요. 요게 분자 이렇게 가겠지. x-1이 약분이 되지. 나머지 식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g1이 2, g1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g2가 1이 나오게 돼요. 결국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g도 무조건 다항함수가 될 수밖에 없지. g라는 다항함수는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 음수,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가죠. 그럼 fx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결국 근을 3번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물론 거기에서 최소한의 근이고요. 최소한의 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근이 3개이고 그 이상 가질 수도 있지. 자, 다섯 번째,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인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한 무조건 연속이 된다. 그래서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나눠서 얻어진 함수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을 의미하고, 합성은 얘기가 조금 달라서 합성은 따로. 합성이 연속함수가 되려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조건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해. 연속함수의 합성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f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고 g도 똑같이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야. 근데 g 안에 f를 넣었을 때 이 함수가 0과 1 사이 연속이냐? 그거는 f에다가 0과 1을 넣었는데 그 나온 값을 다시 g에 집어넣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 연속의 범위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 문제를 틀리게 만들 때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요거 하고, 만약에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연속함수는 그것도 볼 필요 없이 연속이 되겠지. 자, 불연속 함수는 따로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왜 얘기하지 않아? 불연속 함수가 포함되면 연속과 불연속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형 연속과 불연속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는 따로 연속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다. 불연속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연속 함수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게 정의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들을 비교한다. 직접 비교해서 어디서?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점에서 모두 비교를 한다. 근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들을 비교할 때 선생님 추천해주는 방법은 조금 작은 값과 조금 큰 값들을 차례대로 조금 작은 혹은 조금 큰 값들을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본다 이거야. 자, 6번은 여긴 요식의 의미, 이거 주기지? 이거 식의 의미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이 식은 주기가 2다. 그래서 함수 0과 1 사이에서 끊고 1과 2에서 끊는데 얘를 반복시키기 때문에 0에서랑 2에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물론 1에서도 값이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의 변형이 될 수도 있어. 약간의, 말 그대로 약간의 변형은 될 수 있다. 자, 요 뒤에 플러스 1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등이 있을 수 있어. 그때 해석해 주는 건 2를 기준으로 똑같이 간다. 얘는 0 플러스 x, 0을 기준으로 가고 얘는 2를 기준으로 간단 말이야. 0과 2를 기준으로 fx, 자 변화율, 기울기가 2에서부터 출발해서 똑같이 반복된다. 변화율이 똑같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2가 한 구간이야. 구간 내에서 함수식들이 전 구간의 함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7번 이 문제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예외 없음을 보여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이게 존재한다는 건 곧 수렴한다라는 거지.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fx도 수렴하고 fx gx도 수렴하면 gx가 수렴하는지, 여기서 수렴은 두 가지로 나눠서 fx가 0에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하는 거, fx 곱하기 gx가 0에 수렴하는 것과 다른 값에 수렴하는 거. 자, 이 가능성은 좀 네 가지야. fx도 0에 수렴하고 fx 곱하기 gx도 0에 수렴하면 gx가 수렴할까? 그걸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겠네. fx는 0에 수렴하는데 g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도 얘는 0 곱하기 무한대는 0일 수 있잖아. 0일 수 있다. 그래서 gx가 꼭 수렴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존재한다 라고 항상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따져보려고 했지만 첫 번째 바로 답이 나와버려서 나머지를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야 한다. 예외가 없음을 보인다. 그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없음을 보인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것들을 불편하니까 몇 가지를 외우거든. 자, 기억의 경우는 gx를 구해야 되고 그럼 fx가 사라져야 되는데 fx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요거를 분모로 보내고 나누는 거지. 나눌 때에 필요한 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야.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할 수는 있잖아. 리미트 f분의 리미트 f 곱하기 g는 리미트의 f분의 f 곱하기 g 약분시키고 리미트 g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누고
분모로 보내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지.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g를 구해야 되는데 fx를 없애야 되는 거지. fx를 없애려면 뭘 해주면 되는 거야? 둘을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리미트 f 수렴하고 리미트 f분의 g 수렴한단 말이야. 이런 리미트를 곱셈에 대해서 한꺼번에 쓰는 건 따로 제한이 없거든. 약분시키고 리미트 g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게 존재한다 알파, 이것도 존재한다 베타. 그럼 둘을 곱했을 때는 리미트 g가 알파 곱하기 베타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 기억 뭐라 그랬지? fx를 없애려면 fx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때는 분모로 가는 녀석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gx를 구해야 돼. 그럼 fx를 없애야 돼. fx를 없애려면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곱해줄 때는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곱해서 fx를 없애고 gx만 남길 수 있어. 세 번째, 부등식의 극한은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단 등호를 집어넣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그게 수렴할 수 있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자, 이런 개수 문제는 어떻게 하랬지? 극한에서도 나오고 미분에서도 나오고 연속에서도 나오고. 개수 문제는 계단형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개의 값들을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하고 그 일대에서 바뀌는지, 성질이 언제 바뀌는지, 그 함수의 성질이 언제 바뀌는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이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의 길이가 1인 1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C1이야. C2는 중심의 좌표가 1,0이고 반점이 X인 1인데 반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두 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반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진 두 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반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지 않기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수에 대한 함수는 반지름에 대한 함수가 돼. 반지름은 0이면은 이거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크면 조금이라도 0보다 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바로 두 개. 그러다가 1이 점점 커져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될 때야.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돼버리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만날 수 없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개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선생님은 0보다 살짝 큰 값들을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일대에서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개수가 바뀔 때는 더 커져서 접할 때 이므로 접할 때를 찾았고 접할 때보다 조금 더 큰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그 개수를 마저 잡았지.